안녕하세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HRD계 히딩크, 저 윤현진이 알려주는 인적자원개발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창이 나오는 거예요. 오, 엄청 신기하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잘 받아요? 메이크업 받아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엑기스만 쭉 뽑아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HRD란 무엇이고 HRD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궁금한 것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 처음 들어봤다고요? HID가 아니고 HRD입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교육 전문가나 교육 담당자라는 말은 익숙할 텐데 HRD 전문가, 담당자는 다소 생소하죠? HRD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이를 둘러싼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 훈련, 개발의 용어는 사람을 육성할 때 혼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막 섞었습니다. 이들의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예시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식, 기술,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요?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예로 들면 강의실에서 교사로부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지식 습득과 PPT 작성 기술도 연마하고 발표하는 태도도 숙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앞서 언급한 교육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이나 재주를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무술이나 무예를 익히는 것도 훈련에 속합니다. 교육과 훈련,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은 강의실보다는 실습장, 훈련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외형적 관찰 가능한 육체적 움직임의 행동 능력을 강화한 활동으로 운동선수들이 운동기술을 연마하고 직업훈련생들이 미용기술, 자동차 정비기술을 숙달하며 군인들이 전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은 사람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과 개발이요. 문맥상 별 차이는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직무 이동 및 직무 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 즉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 핵심 인재, 분야별 전문가 등이 양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 세 개의 용어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이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영성과 기여 정도가 확대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적자원을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대묻기 금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HRD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개발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현재 업무의 개선과 성과를 통해 부서에서 맡고 있는 개인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도와주고, 두 번째, 경력개발은 현재와 미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조직의 요구에 개인의 성장 요구를 조화시켜 경영 철학과 성과 창출에 부합하는 핵심 관리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개발인데요.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개인개발과 경력개발을 통해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조직 전체로 시너지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렬시켜 우수한 성과와 훌륭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D는 교육 훈련을 통한 개인 개발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경력 개발과 조직 전략적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 개발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HRD를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균형 있게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개인 개발에 국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조직에서 HRD가 힘을 못 쓰냐고요? 힘 못 쓰나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HRD 부서는 확대되고 조직 확장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나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면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돈만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HRD 담당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HRD 전문가, 담당자가 HRD 기능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조직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훈련에 대해 조직의 기여 정도를 적절히 측정,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 HRD 성과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 HRD가 조직 경쟁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인적 자원을 재정 자원, 물적 자원만큼 조직에 중요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이렇듯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HRD 전문가, 담당자가 역할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지 못해지지 않을까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말 이야기보단 팩트죠. 그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RD 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5가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학습 촉진자 역할입니다. 요소수? 그렇긴 한데 많이 가신 듯합니다. 다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교육생들에게 유의미하고 쓰임새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교수자, 훈련가, 학습 촉진자 등이 여기에 속하죠. 단순한 지식 전달의 역할이 아닌 지식과 업무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습 촉진을 위한 스킬이 더욱 요구되고 있죠. 두 번째, 교수 설계자는 학습과 수행 개선, 행동 변화를 위한 학습 활동을 설계, 개발하는 사람으로 역할은 프로그램 설계자, 교육자료 작성자, 매체 전문가, 과학 분석가, 이론가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설계사 역할과 비슷한데 교육훈련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적 교수 설계입니다. 그래야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가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교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 설계자 및 학습 촉진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행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밝혀 개선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은 교육 활동을 넘어 업무 수행에 있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자, 의사소통자, 대인관계 기술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행공학자들은 결과지향성, 조사연구 성향, 협력성, 유연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HRD 리더입니다. HRD 전체를 기획, 운영, 평가, 관리하는 사람으로 역할은 전략적 사업 동반자, 평가자, 조직의 학습 관리자, 프로젝트 리더, 변화 촉진자 등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HRD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HRD에 대한 지식,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문제 해결, 변화 관리 등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HRD 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전체를 관리함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끝으로 HRD 컨설턴트입니다. 조직의 수행 능력과 조직 문화, 업무 체계,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람으로 역할은 전략가, 체제 연계자, 의사소통자, 관계 형성자, 문제 해결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역할에 비해 특별히 갖춰야 할 역량은 분석적 능력, 개념적 능력,
기술적 능력, 통합적 능력, 전문적 지식 등으로 HRD 컨설팅 목적, 즉 효과적 진단, 정보 제공, 문제 해결, 변화 실행, 합의 도출, 적극적 참여 유도, 조직 효과성 향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HRD 컨설턴트는 다른 역할에 비해 깊이 있는 경험치와 전문성 등 다재다능함이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HRD 전문가 5가지 역할은 인적 자원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촉진자와 교수 설계자는 현재 업무와 미래 업무의 향상을 위한 개발 활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개인 개발과 경력 개발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수행공학자와 HRD 리더는 직무상 문제 해결 및 HRD 총괄관리 역할 수행과 조직 경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경력 개발과 조직 개발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HRD 컨설턴트는 교육훈련 체계, 경력 개발 체계, 조직 개발 체계 구축으로 3가지 개발에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HRD와 HRD 전문가 담당자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HRD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라 조직에서 우선시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며,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HRD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HRD 전문가분들께 나 자신이 어떠한 역할에 강점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가 있는데요. 이 진단지를 통해서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